자, 완자 페이지 168페이지. 이번에는 이제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쌤이 처음에 요 단원 시작할 때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공유결합하면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비금속 원소 플러스 비금속 원소 사이에, 그지? 뭐를 전자 뭡니까? 전자 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지? 금속 결합은 뭐냐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그지? 자유전자 사이에 이 결합을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공유결합에서 쌤이 하나 더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세 번째 내용이 1번, 2번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공유결합,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하는 놈이 있고 두 쌍을 공유하는 놈이 있고 세 쌍을 공유하는 놈이 있어, 그지? 그래서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필요한 양만큼 무엇을 내놓는다? 전자를 내놓는다.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지, 그지? 좀 밑에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공유결합의 가장 기본 틀은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 금속, 비금속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기율표를 깨우고 있으라고 그랬지. 리, 베, 붕 쭉쭉쭉쭉 나, 마, 알, 그치? 3주기, 4주기, 칼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을 때, 그죠? 금속 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요 빠큐 라인 있지, 그지? 요 빠큐 라인이 뭐가 된다? 금속이, 알겠지? 금속. 나머지가 다 이제 비금속이야, 그지? 그러면 금속, 비금속 조합은 찾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한다. 자, 그럼 요거 보자.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얘와 결합하는 다른 수소가 있을 거 아니야. 전자 하나를 내놔, 그지? 그래서 몇 개를 맞췄어? 두 개를, 그치? 그러니까 이 보라색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놔. 그럼 자기 혼자 있으면 일단 안정하지 못해. 그럼 상대방에 있는 이 수소가 또 전자를 하나 내놓으면 항상 이 맨 바깥쪽 껍질에 두 개 또는 몇 개를 8개를 갖게 되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옥텟 규칙이었지, 그지? 옥텟 규칙. 수소는 이제 예외인데, 그지?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자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지? 분자들이 나오면 이런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산소 볼까요? 산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8번이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잖아, 그지? 근데 아까 전자 껍질에는 어떨수록 288 채울수록 안정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필요한 양이 몇 개입니까? 8개가 되려면 2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2개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2개. 그리고 여기에 물이라는 놈이잖아, 그지? 물은 수소가 2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수소는 자기가 하나 내놓잖아. 수소가 하나 내놓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항상 공유결합의 마무리는 옥텟 규칙을 꼭 써야 돼, 그지? 본인 주위에, 그지? 8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유결합할 때 맨 바깥쪽 원자과 전자를 이용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산소는 본인 주위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4개밖에 없잖아, 그지? 4개밖에 없어서 여기에 결합하지 않는 전자쌍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걸 구분해야 돼. 여기에 있는 요 두 전자쌍들 있지, 그지? 요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 왜? 산소와 수소가 같이 공유를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보라색 전자쌍 요 2개는 뭡니까? 비공유
공유 전자쌍이야. 그지? 그러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비율이 얼마 막 주어지고, 그지? 그래서 얘가 누구인지 찾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분자들이 나오면 이런 이게 사실은 이제 점으로 표시했잖아, 그지? 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이제 나오는 화합물마다 다 이런 전자 점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야. 꼭 체킹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의 종류가 나오잖아, 그지? 단일결합이라는 거는 전자 한 쌍, 그지? 한 쌍을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요거 다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 그지? HF. 그러면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해, 그지? 왜? 또 적어볼까요?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입니다.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몇 개? 7개 해야지 지가 9개잖아, 그지? 필요한 양 몇 개 필요하니? 하나가 필요하지? 그러면 공유결합할 때 하나를 넣는다는 얘기야, 그지? 왜 이렇게 하냐면 항상 화학결합을 할 때는 맨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사용이 돼, 안 돼? 사용이 안 돼, 그지? 맨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만 쓰이잖아. 원자가 전자가 쓰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옥텟 규칙에 의해서 G주위에 8개를 놔둬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요 숫자를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가 나오니? 공유전자쌍 한 쌍에 비공유전자쌍 3이 나오지, 그지? 공분에 만약에 비공을 물어봤을 때, 그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분자들마다 공분의 비공 무조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분자는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지? 공유전자쌍 하나밖에 없고 비공은 0이니까 얘는 공분의 비공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NH3, 이거 아직 이제 안 배웠기 때문에 NH3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그지? 얘 3개를 이용하잖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3개고 비공유전자쌍은 하나인, 그지? 이게 암모니아의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이 되는 거지. NH3. 그 다음에 CH4. 지금은 아직 구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평면화 시켜서 얘 전자 몇 개 이용되니? 4개. 수소도 4개가 있는데 본인들이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잖아, 그지? 하나씩 내놓습니다.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이 4. 비공유전자쌍은 없지, 그지? 4분의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고, 이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다 전자쌍이 이게 공유전자쌍 한 쌍, 여기 한 쌍이잖아, 그지? 다 이런 결합이 다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그지? 전자쌍을 선 하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선 하나.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자점식으로 이렇게 쓰는 훈련을 또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무슨 결합이 나옵니까? 이중결합이 나오네, 그지? 이중결합. 전자쌍 2개를 공유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자쌍 2개를 공유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얘를 먼저 해볼까? O2 먼저 해볼까? O2. 아까 O 전자 몇 개를 쓴다고 그랬지? 2개를 쓴다고 그랬지, 그지? 여기에 결합하는 다른 산소 2개를 내놔, 그지? 그럼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네요. 8개를 맞추려면 여기 2개를 찍어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8개를 맞추려면 여기에 전자쌍을 2개를 찍어줘야 되지, 그지? 그럼 얘는 얘대로 8개 맞추고 얘는 얘대로 8개를 맞췄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얘도 공분의 비공값을 계산하면 공유전자쌍은 2쌍이니까, 그지? 2쌍분의 비공유 하나 둘 셋 4개니까 4.
그지? 2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2라는 놈이 나오네, 그지? 이산화탄소. 그러면 항상 중심 원자를 먼저 잡아놔야 돼.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맞지? 그러면 G 주위에 전자를 4개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 옆에 붙는 물질이 원자가 2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2개만 딱 내놓고 나머지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전자쌍 2개를 다 쓰자, 그지? 또 얘와 결합하는 산소도 전자를 몇 개를 내놓는다고 그랬어? 2개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탄소는 탄소대로 8개, 얘 주위에 8개가 완성이 됐잖아, 그지?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하면 1에 포함하면 총 8개, 또 여기다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하면 얘 산소 입장에서도 전체 8개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공분의 비공값을 계산하면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이중결합이야, 그지? 셋, 넷, 4개 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4개니까 1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래서 요거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CO2 이중결합 여기다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 그지? 이중결합이야, 그지? 이게 이중결합. 그 다음에 또 몇 중결합이 나옵니까? 이제 3중결합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선생님 이런 거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 알겠니? 그래서 임의로 그냥 뭐 기호 적어주고 어떤 원자인지 어떤 분자인지 찾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공유결합에서 세 번째 필요한 양만큼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를 공유결합에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중결합 한번 볼까요? 3중결합은 또 중심원자가 HCN. 얘 이름이 뭐냐면 사이안화 수소라는 물질이야, 그지? 그러면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근데 질소가 보이네?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몇 개야? 5개 해야지 7개가 되잖아, 그지? 그럼 필요한 양이 몇 개입니까? 3개. 질소가 3개를 공유결합에 쓴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질소, 여기 질소가 붙어 있으니까, 질소 3개 내놓고, 탄소, 직거 3개를 내놓고, 근데 지금 옥텟 규칙이 만족이, 그 다음에 또 옆에 누가 있니? H가 붙어 있잖아, 그지? H.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는 얘대로 총, 그지? 수소는 수소대로 2개 맞췄지? 그 다음에 누구야? 탄소는 탄소 주위에 총 여기에 3쌍하고, 그지? 8개 맞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질소 6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띵 이렇게 찍어줘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HC 3중결합의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 아이도 공분의 비공을 하면 공유전자쌍 4개 분의 비공유전자쌍 하나, 그지?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비공분의 공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지?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질소 나오네. 몇 개 쓴다고 그랬지? 3개를 쓴다고 그랬잖아. 3개를 쓰지, 그지?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딱 찍어줘야 돼. 그럼 얘 3중결합의 비공유전자쌍 이거, 그지? 그럼 이 아이도 공분의 비공을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 2쌍 이렇게 3분의 2 값이 나오지, 그지? 무조건 공분의 비공은 이거는 무조건 필독이야. 이게 필수적인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온 결합에서 했던 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공유 결합의 형성과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의 이제 에너지야, 그지? 근데 항상 어떤 결합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가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올려서 나오면 만나는 요 지점이 거리에 대한 내용이잖아, 거리. 그지? 거리에 대한.
그러면 공유결합 길이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세로축이 에너지축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자, 높은 데서 안정화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버릴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분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이것도 흡수냐 방출이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치? 그럼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차이만큼 밖으로 방출이 되겠지, 그지? 그쵸?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자,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과 또 반발력이 일단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어떤 힘이 작용해요? 반발력. 왜? 모든 원자들은 핵전화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핵전화끼리 서로 밀어내. 같은 전화. 핵전화는 플러스 전화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인력과 반발력을 합성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이 거리 있잖아, 그지? 이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면, 그지? 반발력이 우세하고요. 더 먼 거리면 뭐가 우세합니까? 그치? 인력이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거리는, 자, 원자는 그 특성상, 구조적인 특성상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결합 길이는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결합 에너지,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과 끓는 점과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그지? 왜? 이 결합 에너지, 녹는 점, 끓는 점은, 이 끓는 점은 분자나, 그지? 분자나 또는 화합물 사이의 결합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지? 결합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라는 놈은 누구야? 원자 대 원자 사이의 이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맞지?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결합 에너지의 정의를 물어볼 때 결합을 어떻게 한다?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합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고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더 강하다는 얘기고, 그죠? 이 결합 에너지는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지? 끊어내려면 열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흡열이야, 그지? 흡열 반응입니다. 아까 결합 에너지는 발열이었잖아, 그지? 이 결합은 반대로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결합 길이가, 그치? 결합 길이가 이 그림을 보면 199, 228, 267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그지? 근데 결합 에너지는 어떤 모양입니까? 반대지, 그지? 그지? 반대야. 경향성 숫자를 보면,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강하므로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지?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두 페이지에서 포인트는 일단은 공유결합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배위 공유결합이라는 게 여기 앞에 좀 참고로 나와 있는데,
이 베이공유결합이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NH3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와 짝지가 되는 놈이 수소이온이야.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소이온은 전자가 있다 없다? 전자가 없어, 그지? 그런데 배위결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자쌍을, 그지? 원래는 하나하나씩 와야 되는데 이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 그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일어나는 공유결합이 있지, 그지? 이런 거를 이제 무슨 결합이라고 하니? 배위결합이라고 얘기해. 그지? 이 결합을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내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암모니아하고, 그지? 수소이온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물하고, 그지? 물 H2O하고 수소이온이 만나서 이제 H3O 하이드로늄 이온이 나오는 이런 예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게 배위 공유결합이야.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자쌍을 다 주는 거야. 공유결합은 서로 상대방끼리, 그치? 하나씩, 너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세 개씩 나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위결합은 내가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야, 그치? 전자쌍을. 그래서 이게 배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오늘 그치 171쪽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 야. 금속결합이 조금 또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일단 여기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 여기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요. 공유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아까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자, 공유결합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금속 원소 플러스 비금속 원소, 그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자라고 표현해,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은, 그치? 예를 들면 이온 결합 물질은, 그치?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아니? 계속 연속적인 결합에 의해서 어디가 기본 단위인지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이온 결합 물질은 뭐 분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지? NaCl 얘 분자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야, 알겠니? 그지? 금속 플러스 비금속 형태로 된 이온 결정이야, 그지? 그래서 얘들은 분자라는 표현 대신에 화합물 또는 화학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유결합을 하는 놈 중에서 자,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분자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유결정이 나와, 그치? 그런데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요거예요. 공유결정하고 원자결정이 같은 말이야. 공유결정, 원자결정. 여기는 뭡니까? 분자결정, 그치? 차이점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분자 결정은요, 결정은 덩어리야, 그치? 큰 덩어리.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자,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네.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결정인데요. 규칙적으로 다다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종류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얼음. 드라이 아이스. 이제 아이스크림점 베스킨라빈스 가면 이거 녹지 말라고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지, 그치? 그 다음에 아이오딘, 그 다음에 나프탈렌. 예, 여기 이제 승화성 물질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승화라는 표현은 이제 상태 변화에 대한 이름이야. 상태 변화에 대한 이름인데, 자,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승화라고 얘기해. 그지?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화라고 얘기를 해요. 승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결정 모형이면 얼음은 이런 육각형 구조야. 그지?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지. 그지? 그래서 부피가 커져. 물이 얼음이 되면. 그 다음 드라이 아이스. 그죠? 드라이 아이스. 자, 대부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들 사이에 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여기서도 이 분자와 이런 분자들, 이들 사이에 알겠지? 이들 사이에 결합력. 얘도 자, 이런 식으로. 그지? 요들 사이에 요런 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약하다라는 게 주된 표현이지. 그지? 근데 승화성은 매우 약해. 그지? 매우 약해. 그래서 항상 분자라는 놈이 성립이 되려면 성질을 지녀야 돼. 얘가 떨어지더라도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뭐 분자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결정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원자결정.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자,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한대. 그지?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합니다.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원자 대 원자, 원자 대 원자, 원자 대 원자, 원자끼리가 따다다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지? 여기는 결합이 형성될 때 분자잖아. 그지? 분자. 어디로 가도 분자야. 그지? 근데 얘들은 원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보세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그치? 이 원자과 전자를 다 사용해, 결합에. 맞지? 남는 전자 있다, 없다? 없어, 그지?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안정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흑연의 구조를 잘 보세요. 흑연은 얘가 탄소야.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야, 그지? 그러면 탄소 본인 주위에 자, 전자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전자가, 그지? 어떤 전자입니까? 남는 전자가 생겨, 그지? 그러면 이 남는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지, 그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금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야, 그지? 흑연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잘 흐른다. 그치? 잘 흐른다. 근데 얘들은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분자로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원자 결정들은 그치, 결정이니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뭐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SiO2 같은 경우도 그치요? 각각이 지금 다 뭐야? 원자 대 원자, 원자 대 원자, 원자 대 원자, 원자 대 원자, 원자 대 원자. 다시 원자 대 원자, 원자. 그럼 규소, 산소, 그치? 다 원자끼리 결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원자 결정, 요 용어 헷갈리면 안 돼. 원자 결정 이꼴 공유 결정이다. 분자 결정하고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원자 결정, 분자 결정.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오지, 그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까?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막 섞어놓고, 그치? 이 성질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결정에 부스러짐이 있냐 없냐. 자,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그치? 분자 결정은 쉽게 부스러집니다. 결정이니까 부스러진다. 그런데 공유 결정은 단단하다. 공유 결정은, 그치? 공유 결정은 원자끼리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요거는 뭐 마지막 단원 내용 보면 좀 알겠지만,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의 물에 잘 녹지 않아, 공유결합 물질은.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들 외워야죠.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는 분자, 이것처럼 물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는 놈. 그래서 HCl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돼, 그치? 이온화가 돼. 그 다음에 암모니아 자체는 안 되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이 생겨. 얘가 물에서 NH4라는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돼.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어떤 용해성은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 대한 단원이 나와, 그지? 그때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도성입니다.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없는데 누가 예외라고 얘기했지? 흑연은 예외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흑연은 예외입니다. 흑연은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 결정은 아까 인력이 약하다고 했잖아, 그지? 이거 왜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되지?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낮고, 그지? 비교적 낮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인데, 공유 결정 있잖아, 그지? 공유 결정은 원자들 사이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공유 결정이 짱입니다요.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은 뭐 3500도 이상인데 그냥 높다라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자, 이 결합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합 에너지는 원자 대 원자의 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과 관계가 없고요. 결합 에너지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에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 속도인 반면, 분자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